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강은요.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는데요. 강의 소개 오리엔테이션은 아닙니다. 강의 소개는 따로 준비했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오늘 1강 오리엔테이션은요. 교재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닛 1부터 유닛 70까지 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대충 아시는 내용이라고 해서 흘려듣지 마세요. 저의 버전으로 저와 함께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70강 재미있게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됐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강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영어는 순서가 핵심이다. 또는 영어는 자리가 핵심이다. 화면에 6개의 우리말 문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은요.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1번과 2번은 같은 의미의 문장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3번은요. 공부한다 나는 영어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5, 6번도 이해할 수 있죠? 공부한다 영어를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나는 영어를 나는 공부한다. 순서나 자리가 좀 다른데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 는, 이, 가가 붙어있는 말을 주어라고 판단하고요. 을, 늘이 붙어있으면 목적어라고 다가 붙어있으면 동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나, 는은 순서와 자리가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는을 통해서 주어라는 것을 영어 르는요. 르를 통해서 목적어 공부한 다는 다를 통해서 동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순서에 맞춰서 영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I English study, I study English, study I English, study English I, English study I, English I study. 어떻습니까? 1, 2, 3, 4, 5, 6번 영어 문장 중에서 이해 가능한 문장이 있을까요? 다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얘는 2번만 가능한 문장입니다.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요. 조사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순서로 배열되었는가에 따라서 얘가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를 판단해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그만큼 순서와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사실 영어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말과 영어의 이런 어순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어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면 그만큼 영어 공부는 할만하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자리, 순서, 어순 이런 것들을 짚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영어의 순서와 자리가 얼만큼 재미있고 중요한 건지 제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북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책이란 뜻이죠. 혹시 품사는 뭔가요? 품사가 뭐지? 이거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북은 일반적으로 책이라는 뜻의 명사죠. 영어는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주어, 동사로 시작해서 동사에 따라 그 뒤에 수식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이 동사에 따라 보어, 목적어 등등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책이라는 단어, 북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책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똑같은 북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보통 책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똑같은 북이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책을이라고 해석하죠. 심지어 이 아이가 동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북이 동사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약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부킹닷컴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때 부킹닷컴은요.
호텔을 예약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때 부킹이 이 북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어떤 자리,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가에 따라서 역할과 의미가 다르다는 거 지금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영어는 순서 또는 자리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영어는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될까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영어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뭐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뭘로 시작하죠?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형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형식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1형식과 5형식은 영어 문장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5가지 패턴으로 나뉘더라. 이게 5형식인데요. 5형식의 공통점, 아주 중요한 점을 찾아보니까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수식어구가 나와 있을 때를 우리가 1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동사 뒤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보어가 나와 있을 때를 2형식이라고 부르고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3형식.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2개가 나오면 얘를 4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와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나왔을 때를 5형식이라고 부른다는 건데 1형식과 5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동사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몇 형식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동사에 따라 어떤 말이 동반이 되어서 어떠한 구조를 이루는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Mom wanted me to help her move the box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몇 형식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금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샘플입니다. 얘는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5형식 문장입니다. 얘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want라는 동사는요. 그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5형식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였고요. 투부정사에 쓰인 동사 help는 또다시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 move가 다시 목적어를 달 수 있는, 동반할 수 있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그러면 얘는 5형식, 5형식, 3형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총 13형식인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얘가 5형식인지 판단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want라는 동사가 그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동반할 수 있는 동사라는 거. help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동반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거. move라는 동사도 그 뒤에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걸 알고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한 문장에요. 동사는 여러 개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문장의 동사인지 아닌지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한 문장의 동사가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는데 그 동사에 따라 그 뒤에 어떠한 말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구조를 파악하는 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각 형식에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쫙 도표화되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당장 외워야 될 건 아닙니다. 근데 얘는 최우선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수없이 많은 단어들 중에서 얘는 가성비가 짱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먼저 암기를 해 두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주의하실 건 이 동사 자체의 의미를 단순히 기억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동사가 어떤 말이 연결될 수 있고 그 말과 함께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와 함께 챕터 1, 유닛 1부터 8까지 예문과 함께 거기다가 기출 문장과 함께 자세하게 볼 거니까 지금은 큰 그림만 그리시고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 동사에 따라 뒤에 말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뒤에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결정된다. 각 형식에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있고요. 이거를 우선적으로 암기해 나가자. 됐을까요? 자, 네 번째 중요한 내용 정리합니다. 팔품사와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팔품사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단어의 8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자, 모든 단어를 공통점을 가진 단어들끼리 분류를 해봤더니 8가지가 나오더라. 이게 팔품사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십품사다 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냥 우리나라 학교 문법에서는 보통 팔품사라고 제시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팔품사는 단어의 8가지 종류를 말하고요. 이 팔품사가 문장 성분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보시고 일단 팔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를 말하죠. 이것도 지금 순서대로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문장 성분으로 갈게요. 문장 성분은요.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주어, 수로 혹은 서술어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동사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수로 동사 혹은 동사라고 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보어, 목적어, 수식어 이 5가지를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품사가 이 문장 성분의 자리에 들어간대요. 제가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은 영어는 순서와 자리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의 8가지 종류인 팔품사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인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팔품사는 모두 사로 끝나고 있고요. 문장 성분은 모두 어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라는 것과 어라는 거 다른 겁니다. 이 팔품사가 이 문장 성분의 자리에 들어가고요. 이게 어떤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는 저와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큰 틀만 이렇게 잡고 가시되 지금은 팔품사라는 것과 문장 성분, 즉 사로 끝나는 것과 어로 끝나는 것은 다르구나. 이 정도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좀 별표를 쳐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별표를 쳐놓으세요.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반드시 알아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사는요.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명사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때 명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 명사절이라는 아이도 포함합니다. 근데 명사구, 명사절이 뭐죠? 이거 다음 화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명사라는 말이 붙어 있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은 다 같이 명사로 판단하고요.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명사구와 명사절은요. 그냥 명사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가 좀 다르고요. 좀 특징이 다르긴 한데 명사구, 명사절은 명사 친구들이에요. 형용사, 형용사구, 절로 가볼게요. 그러면 형용사구와 형용사절은 형용사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길이가 조금 형태가 다른. 됐나요? 이런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언제 앞에서 수식하고 언제 뒤에서 수식하는지도 다 가르쳐 드려요. 일단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하고 형용사라는 것도 가볍게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하고 보어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형용사나 형용사구는 명사도 수식하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만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만 언급해드리면 형용사절은 관계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부사구와 부사절을 볼 텐데요. 부사구, 부사절이 되겠죠. 부사구와 부사절은 부사친구입니다. 원래 부사는요,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사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 친구인 부사구, 부사절도 사실 길이와 특징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명사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명사 친구인 명사구, 절도 길이와 특징만 살짝 다를 뿐 똑같이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들어가고요. 형용사도요. 명사 수식과 보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용사 친구인 형용사구, 형용사절이라는 것도 길이와 특징은 달라도 명사 수식과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기능은 역할은 똑같다는 겁니다. 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구문 독해 과정에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암기해 주세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게 돼서 저절로 암기는 되겠지만 빨리 암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말이고요. 그렇게 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와 절을 살펴볼게요. 구와 절은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볼게요. 구와 절은요, 모두 두 단어 이상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이나 혹은 덩어리를 보시면 구 아니면 절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때 그 모임이나 덩어리 안에 주어와 동사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으면 절이고요. 없으면 구가 됩니다. 정리할게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이나 덩어리가 있습니다. 구 아니면 절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서 주어 동사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다면 절, 없다면 구.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할만 하실 거예요. 먼저 구부터 볼게요. 자, 구에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구라는 말을 통해서 적어도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인데 주어와 동사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얘가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명사가 하는 일 뭐였죠?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명사 구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투부정사 구, 동명사 구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또 다 하게 돼요.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그리고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잠시만 설명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이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이면 보통 문법책에서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명사적 쓰임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태생적으로 두 단어 이상입니다. 따라서 구인데 이 안에 주어 동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죠. 구 또는 절인데 두 단어 이상이니까요. 근데 이 안에 주어와 동사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구라고 판단하는 거죠. 투부정사기 때문에 투부정사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안에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및 쓰임이 있는데 명사적으로 쓰일 때는 당연히 얘가 원래 명사가 하는 일인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동명사 구도 마찬가지로 얘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도 명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얘네들이 명사구로서 명사 친구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형용사 구도 마찬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구니까 두 단어 이상의 모임 또는 덩어리인데 그 안에 주어 동사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형용사가 하는 일인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겠죠. 이 형용사구 즉 형용사 친구들 누가 있을까요? 투부정사구, 전치사구, 분사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듣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투부정사가 이번엔 형용사로 쓰일 때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부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단어 이상의 모임 또는 덩어리인데 그 안에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서 원래 부사가 하는 일인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겠죠. 여기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즉 부사 친구들은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투부정사구 여기에 해당되겠죠. 전치사구, 분사구,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구와 분사 구문은 다른 것이고요. 전치사구도 두 번 나왔는데요. 그럼 전치사구는 형용사 구로도 쓰이고 부사 구로도 쓰이겠네요. 설명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자, 이번에는 절로 갈게요. 절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준에서만 정리하겠습니다. 절의 종류, 주절과 일단 종속절로 나뉩니다. 자, 주절이라는 것은요. 문장의 주어와 문장의 동사인 즉 수로 동사를 포함하는 절을 말하는데요. 동사도 다 같은 동사가 아니고요. 다로 끝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수로 동사 혹은 문장의 동사라고 불러요. 이런 문장의 주어와 문장의 동사를 포함하는 절을 주절이라고 부르고요. 종속절은요.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로 주절을 보충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말 쓰죠. 종속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건데 얘는 주절에 속해 있는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종속절은 주절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절 없이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속절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세 종류가 되겠네요. 명사 친구, 형용사 친구, 부사 친구. 근데 조금 더 길이가 긴 친구인데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친구가 되겠죠. 명사 중에서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친구, 형용사 중에서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친구, 부사 중에서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친구가 되겠죠. 가볍게 그 종류들은 보고 갈게요. 이것들을 지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명사절에는 대절, if절, whether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 절이 있고요. 형용사절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이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부사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hen, because, if, as, though 등이 이끄는 절을 말합니다.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각각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는 건데요. 지금은 가볍게만 보고 가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구조를 다 보게 됩니다. I think,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 동사. 문장의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주절이 되겠고요. 이 주절에 쓰인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얘만 따로 존재할 수는 없고요. 얘는 주절에 속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절에 쓰인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 대절이 쓰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매일 운동해야 한다고. 해석은 이렇게 돼요. 자, 형용사절 볼게요. Do you know the girl? 아시나요? 그 소녀를. 어떤 소녀요? Who is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소녀입니다. 즉,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소녀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요. 얘가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아주 어렵게 배우는데 해석적인 면에서, 구문독해 면에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쌈박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I could do everything when I was young. 이런 말 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I could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요. 나 어렸을 때는요, 다 할 수 있었어요. 뭐 이런 말입니다. 이때 when I was young이라는 부분이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포함한 절이
앞에 있는 문장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장 수식은 부사가 담당하잖아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When I was young, I could do everything.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절,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말들이 있구나. 지금 자꾸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되겠고요. 큰 그림 위주로 가는 겁니다. 세세한 건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요.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큰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뭐야? 내가 지금 저거 이해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큰 그림도 볼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기대를 잔뜩 하시면 됩니다. 명사는요.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네요.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암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는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답이 안 떠오르십니까? 밑에 있죠. 자, 명사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혹시 모르셨다 하더라도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똑같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이렇게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시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네요. 이때 명사라는 것은 명사구, 명사절과 같은 명사 친구들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주어 자리에는 이러한 명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투부정사는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것이라면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동명사는요. 이름에서도 잘 확인이 되듯이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겁니다. 당연히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That, if, whether, what, 의문사, 절들도 모두 명사절입니다. 그러면 얘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문법들을요 따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구문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묶어서 볼 수 있으면 문장의 구조가 보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법 학습할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어 자리에 명사가 쓰인다고 그랬네요. 주어 자리에 명사가 쓰이면요. 이 명사 앞이나 뒤에 형용사들이 이렇게 붙어서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좀 더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거죠.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앞에 형용사가 이렇게 올 때는요. 원칙적으로 한 단어짜리의 형용사입니다. 그러한 형용사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긴 형용사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눈에만 살짝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더 중요한 건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요. 명사의 앞 뒤에 형용사가 붙어서 수식을 해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됩니다. 명사는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자리가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갔고요. 명사 앞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보어와 목적어는요. 동사 다음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똑같은 명사와 그리고 명사 앞뒤에 있는 형용사들이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는 아주 엄청난 능력 눈을 키워드리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와의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적절히 수행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 소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강의 준비 잘해서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준비 잘해서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꿔보자고요. 준비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은요. 2강 되겠고요. 챕터 1 문장의 기초편입니다. 유닛 1 비동사와 유닛 2 두동사를 한꺼번에 다룰 텐데요. 비동사, 두동사 아주 기본적인 동사이지만 매우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대충 안다고 흘려듣지 마시고요.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기초들이 잘 쌓여야 나머지 것들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기초 무시하고 대충 기술만 습득했다가는 분명히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습을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문장들 가볍게 읽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단어 정도까지는 미리 한번 챙겨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단어들도 한번 챙겨 드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도 반복해서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습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